안녕하세요. 한신교육연구소 임청혁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남자의 몸에서 나는 냄새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사람이 나이를 먹고 또 이렇게 혼자 살다 보면은, 때로는, 가족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나이를 먹다 보면은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여자도 냄새가 나기도 하고, 남자도 냄새가 날 때가 있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흔히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호라비 냄새라는 말을 해요. 호라비 냄새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홀로 사는 남자의 냄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전적으로만 본다면 뭐 부인이나 그러니까 반려자나 아니면 자녀 없이 혼자 사는 이제 그 남성을 일컬어 홀라비라고 하는데 오늘 이 영상에서는 편의상 호라비 냄새라고 말은 하지만 그냥 뭐 남자의 몸에서 나는 그 특유의 냄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굳이 막 이렇게 막 혼자 살고 막 이렇게 막 외롭고 쓸쓸한 것까지는 가지 않고요. 이 호라비 냄새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거는요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우선 1번, 자, 남자는요 나이가 한 40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신체 노화가 급격해집니다. 그래서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식단도 잘 맞추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자고 일어나는 시간도 규칙적으로 맞추고요. 저도 보면은 제가 보통 평소에 4시간 정도 잤거든요. 30대 시절에는. 근데 이제 40대 되니까 4시간 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체력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피곤한 걸 회복하는 그 회복 시간도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요즘은 6시간 정도 자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40이 넘어가면은 남자의 컨디션, 남자의 어떤 호르몬 분비가 급격하게 달라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 우리 몸과 마음에 다양한 변화가 생기는데요. 오늘 뭐 심리적인 것까지 가지는 않고요, 신체적인 반응만 얘기를 하자면, 그것도 성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40이 넘으면 남자의 몸에서 점점 노화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30 넘어도 노화가 되긴 하는데 40 넘으면 급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서 노넨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이 생겨나요. 그래 이것이 이제 산화가 되면서 그 각종 노폐물들이 피부 모공에 쌓이게 되거든요. 이 노폐물들이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내요.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노인 냄새 또는 호라비 냄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냄새가 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누구나 사람은 나이를 먹게 되는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예방하고 극복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서 몸에서 건강한 땀이 나오게 하고요. 그 건강한 땀을 통해서 노폐물이 빠져나가게 하면은 그러면 훨씬 완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매일매일 샤워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노폐물을 씻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우리 몸에서 신선한 혈액의 흐름 또는 컨디션 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남자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경험하는 막 그러한 냄새의 원인이고 예방법이다, 또 극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악화시키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 악화시키는 습관이 뭐냐,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고기를 너무 많이 먹거나 술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담배를 너무 많이 피는 거예요. 이게 특히 심야에 음주와 가무를 많이 즐기는 분들, 또 담배를 흡연을 많이 피시는 분들 보면은 몸에서 노폐물 배출량이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고요. 그 냄새 역시도 훨씬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이를 먹으면 노넨알데하이드에 의해서 우리 몸에 각종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이것이 산화되면서 냄새가 나고, 근데 거기에다가 안 좋다는 거를 막 양념을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뭐 저는 뭐 밤에 뭐 클럽 이런 데도 안 다니고 그러거든요. 물론 요즘 코로나 시대를 이제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런 걸 많이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경각심이 높아지긴 했지만 저는 원래 안 했어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요. 건강이 안 좋으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지 뭐. 옆 친구가 손해 아니잖아요. 나랑 내 절친 걔가 손해 아니에요. 내가 손해인 거지. 냄새가 나도 내 친구가
친구가 나는 거예요? 내가 나는 거예요? 내가 손해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약간 민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원래 안 했는데요. 이러한 습관들은 기존에 그렇지 않아도 노화 또는 나이가 듦에 따라서 변화되는 몸을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정액 냄새, 침 냄새, 땀 냄새예요. 이 침 냄새라는 거, 우리가 자다 보면요 밤에 땀도 많이 흘리고 침도 많이 흘리거든요. 그 침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요소들에 의해서 막 뭐 베개에도 묻고 이불에도 묻고 이러면서 막 악취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땀도 우리가 안 흘리는 것 같지만 잘 때 참 많은 땀을 흘립니다. 그래서 빨래를 주기적으로 해야 돼. 특히 여름 같은 때는 빨래를 자주 해줘야 돼요. 또 이불도 얇으니까 자주 할 수 있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세탁기 딱 돌려놓고 건조기 돌리고 가버리면 되는데, 그러고 출근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 그거를 제가 그래서 정말 이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이게 상대적으로 제가 보면은 남자라서 여자라서 이런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보면 남성이 홀로 자취하며 이불 빨래를 하는 횟수보다 여성이 이불 빨래를 하는 횟수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런 거는 좀 한번 생활 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땀 냄새, 침 냄새가 술, 담배와 함께 막 쩔어. 막 그게 빨래가 안 돼 있어. 막 여름에 막 습도 높아지면 냄새 더 심해지고. 근데 거기에다가 불난 집에 불을 껴는 게 뭐냐? 정액 냄새라니까요. 정액 냄새. 너의 정액. 자, 여러분, 이 정액 냄새라는 게 선생님, 나는 밤에 자기 전에 자유행위도 하지 않고 그냥 오늘은 평범하게 잤는데도 무슨 정액 냄새가 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잠을 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정액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속옷에도 묻고 이불에도 묻고 내 바지에도 묻고 이런 겁니다. 그 냄새가 스며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행위를 한 후에도 요도 안에 미량의 정액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자유 후 성기세척을 하고 왔었어도 자다가 자연스럽게 정액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몽정을 할 수도 있겠죠. 몽정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속옷도 젖고 이불도 축축해지는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액 냄새, 땀 냄새, 침 냄새를 관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른바 호라비 냄새, 남자 냄새를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한 축이다. 기본적으로 노화되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생활 습관의 개선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 침 냄새, 땀 냄새, 정액 냄새 어떻게 하냐? 침 냄새, 땀 냄새는 이불 빨래 잘하는 거,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 그 다음에 이 정액 냄새는 내가 이거는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내가 알려드릴게요. 자, 내가 자유행위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반드시 성기세척을 2번을 하세요. 2번. 알겠죠? 몇 번이라고요? 2번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내가 한번 사정을 하면 보통 휴지로 많이 닦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일부는 물티슈로 닦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좀 기다리세요. 그 자리에서 돌아가지 말고 팔굽혀펴기 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요. 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몸을 이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음경이, 성기가 일명 존슨이죠. 자, 이게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갈 거야. 아이가 굉장히 순수해져 있어요. 굉장히 차분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화장실에서 꼭 소변을 보세요. 그래서 요도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정액까지 싹 씻어내보내고, 그 다음에 성기 세척을 하는데, 그냥 일반 미용비누로 닦으면 안 돼요. 일반 미용비누로 닦으면은 이게 좀 피부 건조증이나 심하면 간지러움증 이런 거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바디워시가 조금 더 낫겠다. 근데 바디워시도 그렇게까지 제가 추천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이제 추천하는 건 주로 뭐냐면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요게 이제 이른바 남성 청결제라고 하는 겁니다. 제발 좀 남자들 청결제 좀 써. 좀. 이거 별로 비싸지도 않은데 왜 이걸 안 쓰는 거예요? 이거 쓰면은 얼마나 산뜻해지는지 몰라요. 이거는 지금 제가 사용하는 그 제품에 지금 이미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이제 특정 브랜드를 보여줄 수는 없어서 이렇게 지금 다 가려놓긴 했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잠 못 이루는 당신을 위한 자연 담은 미산성 남성 청결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유래 편백수가 함유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foam wash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냥 바디워시로 닦을 때의 상쾌함이 한 2나 3 정도라고 한다면 이 남성 청결제를 이용해서 성기 세척을 하면요 그 그 상쾌함이 2배, 3배 막 훨씬 깔끔하고요. 그 지속 시간도 길어져요. 바디워시로 몸을 성기 세척을 했을 때 지속 시간이 뭐 몇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이거는 그 2~3배 가요. 특히 이거는 뭐 부부인 경우에는요, 특히 배우자나 연인에 대한 전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쓰면 어떠냐? 이거를 딱 벗겨보면요, 향이 나요. 비누 향이 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이렇게 닦고 세척을 하고 나면은 아무 향도 나지 않아요. 이게 이 무색 무취 향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건강에 훨씬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써라. 그러면 여러분 방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산뜻함, 그 위생 관리가 훨씬 좋아지고 높아질 수 있다.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남성 청결제를 고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거는 검색해보면 많이 나와요. 제가 뭐 특정 브랜드나 회사를 홍보할 마음은 없고요. 그냥 검색해가지고 후기 같은 거 보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보면은 집에서 누나나 엄마나 이모나 여동생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막 등짝 스매싱 하면서 집 방에서 썩은 내 난다고 막 코 썩는다고 막 이럴 때 있죠. 자, 이건 왜 그러냐면 똑같은 냄새라 할지라도 가족은 그 냄새를 더 예민하게 맡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근친 간의 그 성행위 또는 관계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뭐랄까 일종의 안전장치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뭐 이게 썩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도 있긴 있는데 이거와 상관없이 내가 좀 철저하게 내 관리를 하자. 나 혼자 산다고 해서 또는 내 방에 나 혼자 있다고 해가지고 냄새에 쩔을 필요는 없다. 좀 산뜻한 남자가 돼보자.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